안녕하세요.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 이지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우체국 국제배송 서비스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해외로 배송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우체국 배송에 관련된 내용은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편과 2편으로 영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편은 이제 우체국의 여러 국제배송 서비스와 그 서비스들이 어느 국가에 배송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송 요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우체국 국제배송 서비스인데요. 우체국을 통해서 국제 배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EMS나 K-패킷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도 소형 포장물이라고 하는 정말 저렴한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통관 대행 서비스도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만 보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리고 EMS와 K-패킷의 중간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 국제소포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우체국에서 가장 비싼 EM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배송 서비스 외에도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더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체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우체국 국제 배송 서비스를 아시려면 제가 지금 화면상에 띄워놓은 이 두 가지 사이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정사업본부라고 하는 사이트와 인터넷 우체국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마 우체국 국제 배송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려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셨을 때 거의 대부분은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서 정보를 조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터넷 우체국에는 우체국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모든 국제배송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되어 있냐? 바로 좌측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들어가시면 우체국을 통해서 국제배송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우정사업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우정사업본부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사업 분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 바로 하단에 우편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이 우편을 클릭을 하시면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이 우편 분야에 대한 세부 안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이 바뀌고 보면 상단에 또 메뉴 중에 국제우편이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이 국제우편을 클릭하시면 우체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국제우편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상위에 있는 메뉴부터 보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국제통상우편, 소형포장물이고요. 국제소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K-패킷도 있고 국제특급 EMS, 그리고 EMS 프리미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한중 해상 특송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보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우편물 특수 취급, 그 다음에 발송 조건, 뭐 금지 물품 등 여러 안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우체국은 서비스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하는데 각 서비스별로 이 전 세계에 배송할 수 있는 국가들이 좀 다릅니다. 이 국가를 나누는 기준도 다르고 보낼 수 있는 국가 수 자체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서비스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뉴는 국제우편 요금에 클릭이 되어 있고 하위 메뉴 중에선 요금 지역별 국가명 메뉴가 클릭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국가 기준이 각 서비스별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게 상단에 있는 항공소포와 국제특급인데요. 자, 항공소포는 국제소포가 항공과 선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국제소포 중에서도 항공으로 보내는 국제소포를 항공소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EMS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표를 보시면 우체국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1, 2, 3, 4지역 4가지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한국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과 가까울수록 숫자가 낮고 한국에서 멀어질수록 숫자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까운 뭐 이제 마카오, 라오스, 캄보디아 이제 동남아 쪽이 1지역,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동남아 지역, 방글라데시, 뭐 브루나이, 인도, 네팔이 2지역, 그 다음에 3지역이
이제 유럽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지역이 남미 아프리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국가가 많이 빠져 있죠. 한국에서 좀 배송을 많이 보내는 국가들은 따로 이 20개의 국가가 따로 요율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부터 시작해서 뭐 프랑스, 독일도 보이고 뭐 일본, 러시아, 필리핀, 당연히 이제 미국, 영국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정확히는 배송 요율 지역이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지역과 20개 국가, 총 24개의 요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이 지역 적용을 받는 서비스가 이제 항공소포와 EMS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또 보면 항공통상과 선편소포가 있습니다. 항공통상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형 포장물 서비스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편소포는 국제소포 중에서 배로 보내는 배송 서비스를 선편소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이 아래 지역으로 적용을 받는데요. 여기는 국가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전 세계를 1, 2, 3, 4지역으로만 구분을 해서 가까운 일본, 중국이 1지역, 동남아시아가 2지역, 그 다음에 3지역이 이제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지들, 그 다음에 4지역이 남미 아프리카까지 해서 지역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K패킷이 있죠. K패킷은 1, 2, 3, 4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20개 국가에만 배송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 요율이 따로 다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비스별 지역 조건을 우선 봤고요. 요율은 이제 서비스명을 클릭을 하시면 각 서비스별 요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저렴한 소형 포장물을 보면 이렇게 1, 2, 3, 4지역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소형 포장물은 1, 2, 3, 4지역으로만 구분한다고 하는데 구분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따로 빠져 있죠. 이건 요율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변경이 돼서 원래 3지역에 미국이 있었는데 미국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금 가장 비싼 요율로 적용이 됐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5kg까지는 4지역과 이제 똑같이 적용이 됐고 1.5kg 이후로는 4지역이 몇백 원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됐는데요. 1.5kg 이하는 미국이 월등하게 비쌉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사실상 미국이 가장 많이 보내는데 미국을 가장 비싸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체국도 나름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소형 포장물 요율은 이렇게 1, 2, 3, 4지역과 미국만 따로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소형 포장물은 이 중량 단계를 보시면 100g 단위로 올라가고 최대 2kg까지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K패킷입니다. K패킷은 소형 포장물보다 조금 더 비싸면서 이제 등기 트래킹, 등기 조회도 되고 조금 더 안전하고 더 빠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배송 기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배송 추적도 해가면서 보낼 수 있는 배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K패킷 보시면 아까 20개 국가에만 배송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요율이 차등 적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 표가 3가지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별 이제 요율이 다 차등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보낼 수 있는 무게 한도는 똑같이 100g 단위로 적용을 하고 최대 2kg까지 소형 포장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국제소포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제소포가 이제 EMS와 K패킷 사이에 있는 배송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배송 기간은 K패킷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형 포장물, K패킷, 국제소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배송 기간이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형 포장물이 한 3주에서 4주 정도, K패킷이 2, 3, 4주 정도, 국제소포도 2, 3,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소포는 이제 0.5kg, 이제 500g 단위로 배송 요율이 이제 차등 적용이 되고요. 국제소포랑 EMS는 20개 국가가 차등 적용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국가는 1, 2, 3, 4지역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이 20개의 국가 유율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 1, 2, 3, 4지역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20kg까지 가능하죠. 소형 포장물이나 K패킷으로 보낼 수 없는 좀 더 큰 제품 중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 무게는 좀 많이 나가거나 부피는 좀 큰데 가격이 너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EMS를 보내기에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하는 상품들은 이 국제소포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EMS를 볼 건데요. EMS는 이제 요금이 서류와 비서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는 보면 이제 2kg까지 서류를 보낼 수 있고, 저희 사실 서류 보낼 일이 많지는 않죠. 상품을 보내는 것은 이제 비서류라고 해서 똑같이 국제소포와 동일하게 20개의 국가와 플러스 1, 2, 3, 4지역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무게는 국제소포보다 10kg 더 무거운 30kg까지 가능하고요. 부피도 좀 더 큰 부피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가 EMS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EMS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사실 EMS 프리미엄을 쓰실 거면 페덱스나 뭐 DHL을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체국 국제 배송을 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한번 안내를 드려보았는데요. 제 영상 보시고 직접 우정사업본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 확인해 보시면 더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편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